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지지 6충에 이제 진술충과 충미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살펴보면 좌우충과 묘유충은 우리가 도화충이다. 인신충과 사해충은 역마충이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진술충과 충미충입니다. 이 진술충과 충미충은 지지육충 중에서 가벼운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붕충이라고도 합니다. 붕충. 벗끼리의 싸움이다. 벗끼리의 논쟁이다. 이게 벗풍자잖아요. 그래서 뭐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다른 충보다 더 복잡한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술충을 말씀드리면 이 고끼리의 충입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물을 넣어두는 창고 같은 의미도 있고요. 각 일간에 따라서 이 고들이 하는 역할이 제각기 다릅니다. 흔히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재고가 있다, 관고가 있다, 인수고가 있다, 식상고가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재고를 제일 좋아하겠지요. 그 재고에 재물이 가득하면 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창고는 반드시 충이 되어야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진의 고를 소중히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술이라고 하는 열쇠, 키가 있어야만 이 진이라고 하는 고를 열 수가 있는 것이고, 술이라고 하는 고를 갖다가 쓰고자 한다면 진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어야만 개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축과 미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 축이라고 하는 고를 열려면은 미라는 열쇠, 미라고 하는 고를 열려면은 축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어야만 개고가 된다. 그래야 그 안에 넣어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진술충은 특히 진술충미충은 길한 일, 흉한 일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진술충미 속에는 3개씩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과 술이 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진에는 을, 개, 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고요. 술 중에는 신정무, 신정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을목과 신금이 을신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수와 정화가 정계충이 되죠. 그러나 본기에 해당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더 탄력을 받습니다. 이것은 깨지지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묘유충을 예를 들어보면 묘는 암장의 을목입니다. 그 다음에
유는 암장의 신금이에요. 그러면 을신충이 돼버리면 100%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충 미충은 본기가 오히려 더 튼튼하게 모여 있죠. 무토라고 하는 친구의 집에 을목, 신금, 계수, 정화라고 하는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막상 주인이 되는 무토는 점잖게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을과 신, 계와 정이 언쟁을 벌립니다. 심하면은 다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무토가 그들의 언쟁을 말리고 해서 결국은 친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충 미충은 다른 충에 비해서 약하다 하는데 약한 것보다는 역시 이 달리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사주 내에 이 진술충이 있으면 사람이 강직하고 과단성도 있어서 주장이 분명합니다. 아마 대체로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과묵한 편이죠. 그렇게 제잘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오행상 토잖아요. 토는 신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경망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진술충을 놓은 사람의 대인관계는 남에게 신의를 잘 베풀어요. 그러나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졌을 때는 속수무책이거나 방관하거나 때로는 힘에 겨운 일을 무리하게 도모함으로써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썽이 종종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남녀 모두 혼사가 쉽게 성립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주변에 도움을 주는 귀인이 있다면 그에 의해서 결합이 되곤 하죠. 그래서 일명 이 진술충을 고독의 충이다. 고독한 충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운이 좋지 않으면 졸지에 몰락해서 명예를 잃기도 하고요. 또 좋은 명주를 이루고 운 또한 좋다면 고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진술충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상으로는 위장, 신장,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요. 어떤 토지에 있어서 관련된 또는 주택도 되겠죠. 대지도 되겠고 그런 땅에 관한 관련된 일에서는 관제구설이나 송사 또는 투쟁사건 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이 또한 이 진술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충미충을 말씀드리면 가까운 사람 간의 충일 수도 있고 또 먼 사람과의 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서는 형제나 친구, 친척들이 되겠는데요. 한번 부딪히고 나서 서로 소원해지는,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좋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어느 날 실패해서 쫄딱 망했을 때는 주변의 인간관계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주내에 충미충이 있는 사람은요, 친족 간의 화목과 또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배우자의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운이 불길할 때 그 배우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기반을 닦고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형제, 친척 관계에서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어도 공덕은 적습니다. 또 재산 관계 때문에 서로 원한을 사거나 의외로 서로 손재수가 뻗쳐서 매사에 어떤 속단하는 또는 속결 처리하는 그런 일들은 좀 금해야 하고요. 천천히 생각하고 느긋하게 처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건강상으로는 위장, 소화기 계통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하튼 이 진술충미충은 다른 충과 달리 그 고로서, 다시 말하면 생물에게는 묘가 되겠는데요. 그런 고로서의 작용을 잘 판단해서 그 창고가 열리는 것이 좋은가, 열리지 않는 것이 좋은가, 그러한 것도 자세히 살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지육충에 대한 말씀을 모두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 정리를 하는 의미로 이 충에 대한 특성과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형으로 가겠습니다. 소위 형살이라고 일컬어지는 어찌 보면 충보다도 그 작용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형살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고맙습니다.